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마스크팩을 용기에 포장하는 마스크팩 포장하는 용기 포장 기계입니다. 오늘 제작한 기계는 이거는 좀 특수하게 제작이 좀 됐고요. 우선 용기가 사출 용기이기 때문에 이게 실링 부분이 열판이 신주로 제작이 됐고 이렇게 실링이 됐습니다. 실링면이 튼튼하게 돼야 되고 또 고열로 살짝 녹여서 실링하는 형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신줄을 사용을 했고요. 온도 제어도 디지털로 컨트롤해서 편차가 없이 작업을 했고요. 네, 몰드는 전부 다 이제 하드 처리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에어 시린더는 전부 다 금형 스프링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출 용기라 누르는 힘이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125파이짜리로 이제 보강을 해줬고요. 교체를 해서 프레임도 역시 그에 따르는 하부, 상부 모두 볼팅을 추가해서 전부 다 보강을 해준 상태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시링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기계는 기본적으로 온도를 먼저 켜 주시고 그 다음에 작동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켜 주셔야 돼요. 이 상태로 온도가 다 오르기를 기다리셨다가 다 온도가 세팅치만큼 올랐다라고 했을 때 기계를 켜 주시고 자동, 수동 모드를 선택을 하시게 돼요. 자, 그리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온도는 이 기계의 컨트롤을 따로 빼 놓았기 때문에 지금 그 온도 자체는 5도만 세팅이 되면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깜빡이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세팅 수치 한번 훑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온도입니다. P1의 1 온도 5도, P1의 2도, P1의 3도 전부 다 온도 체계는 밖으로 뺐기 때문에 5도로만 세팅을 해 놓을 거고요. 자, P2로 넘어가면 카운터. 자, 카운터는 이제 오픈을 해서 이 카운터의 수량을 리셋 시킬 수 있도록 오픈을 해 놓겠습니다. P2였고요. 다음은 중요한 P3. P3는 자, 2.5초. 좀 오래 누르죠. 사출용기라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치는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P4는 자동일 때 용기 놓고, 자, 여기에다가 용기를 놓고 나면 감지 센서가 하고 나서 1초 정도 머무르다가 작동이 기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다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5번은 000로 놓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기계는 알루미늄용 아이마크를 사용을 해서 알루미늄용 아이마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이마크용이고요. 그래서 00로 놓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계에서 사용하는 세팅 수치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이것도 나머지 이것도 쓰임새는 전부 다 다르지만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는. 자, 지금은 우선 자동으로 한번 작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필름은 이렇게 늘어짐 방지 텐션 스프링을 지나서 밑으로 먼저 내려가서 돌아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 길이 감지 센서도 달려져 있습니다. 무지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팅은 나중에 필요시 다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아이마크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아이마크를 감지하는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서 자, 이렇게 감아주게 되는데요. 필름을 감으실 때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누르는 만큼 필름이 감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거 먼저 넣으시고 오른쪽 것이 센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센서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 이럴 경우에는 자, 이 센서를 자, 이렇게 해서 넣으셨을 때 센서 불이 빨간 불이 딱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옵스.
뭔가가 자, 지금처럼 이 동작이 됐을 때 이렇게 동작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자동일 때 이렇게 세팅을 하면 자, 들어가는데 이렇게 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정지를 시키게 되면은 자동이었던 버튼이 자, 수동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용기를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필름은 위치대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들어 올려 주죠. 그럼 이렇게 빼놓고 다시 또 작업을 자, 수동으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모드를 수동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스타트 스위치 부분을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 스타트 스위치 부분을 페달로 풋스위치로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놓고 밑에 있는 저 센서의 부분을 밖으로 이렇게 빼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살짝 터치를 하는 방식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필름 끼우는 거. 필름을 끼우기 위해서는 필름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자, 필름 제거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필름 한번 제거해 주세요. 자, 스크랩 끊어 주시고요. 필름은 다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앞에 고정장치를 풀어 주시고 이렇게 빼면 이제 스크랩이 제거가 되시겠어요. 간단하게 칼로 자르거나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필름을 원롤이 다 사용했다라고 보고 원롤을 갈아 꼈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다 사용했다라고 보고요. 자, 원래는 이 기계가 어떻게 사용되는 거였냐면 지금은 이렇게 바뀌셨다고 해요. 근데 원래는 이런 필름이었어요. 이런 필름을 사용하실 건데요. 한번 작동을 한번 시켜 볼게요. 받아요. 자, 원래는 이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가운데를 한번 맞춰 볼게요. 딱 가운데를 살짝 당겨 주세요. 가운데가 됐습니까? 자, 가운데라고 보고요. 그러면 자, 물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스티커까지 다 붙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지금은 그렇게 작업을 하실 수 없다 그래요. 자, 위치를 이게 이렇게 됐다면 자, 스타트 한번 시켜주세요. 위치가 좀 자, 손으로 하니까 위치가 좀 안 맞았는데요. 자, 이 상태로 아이마크 감지해 주시고요. 이 상태로 작업이 됐던 겁니다. 원래 이렇게 스티커까지 작업이 된 상태로 작업이 되셨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필름을 사용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사용하시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뚜껑 닫고 스티커 띄워서 사용하시는 목적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필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여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나린기만 제외한 부분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먼저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 올라오게 됩니다. 돌아서 요 밑으로 앞으로 당겨주세요. 앞으로 이 일로 해서 아니 일로 손을 넣으세요. 일로. 네, 밑으로 내려가 잡을 수가 없죠. 자, 끼워보세요. 계속. 그렇죠. 네,
접힌 부분이 있고 또 이쪽에 아이마크 폼을 잘 타고 들어가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처음 쓰실 때는 이렇게 쿠션 바의 양쪽을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아이마크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쪽에 살짝 붙여주시고 업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필름이 감겨요. 자, 이게 적당히 감기는데, 감기는 위치를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시면 아이마크가 자 여기에 위치한 데 해 있는데요. 이 아이마크가 쿠션 바의 양쪽을 중심으로 둘 수 있도록 조금씩 눌러서 임의로 자 이렇게 한번 감아 주시고, 그리고 작업을 해 주시면 손실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잘 안 맞았으니까 살짝 풀어서 또 다시 감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아이마크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양쪽으로 제가 강제로 돌렸죠. 살짝 이 상태로 해 놓으시고, 자 작업을 하시면 매 위치마다 계속해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그 다음번에는 같은 위치에 맞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마크를 조절을 하셔서 위로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필름이 오른쪽으로, 정면에서 보셨을 때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 필름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타공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조절을 하실 때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하시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나중에라도 이 부분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영상을. 에어를 먼저 넣으셔야 해요. 이 기계는 에어 넣지 않고 전기 켜서 작동하시면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에어를 먼저 넣으셔서 몰드가, 이 몰드에 이게 윗몰드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상승을 해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요. 지금처럼 상승을 해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 에어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에어를 빼게 되면 기어가 켜진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면 밑에 몰드가 움직였을 때 들이박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높이가 위에 몰드가 내려와 눌러져 있고 몰드가 동작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에어를 먼저 넣어 주세요. 자 넣어서 이렇게 몰드가 자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반드시 자 에어 한번 더 빼볼게요. 우리 한번 이게 뭐가 올라왔는지 내려가는지 확인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자 에어를 빼면 윗몰드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기계 일이 끝나고 에어가 다운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상태로 전기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에어를 넣어주면 몰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반드시 전기를 인가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축, 에어 시린더의 보조축, 이건 뒷카반을 지금 연 상태예요. 네, 보조축에 그리스를 발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링을 하기 위한, 에어 시린더가 실링을 하기 위한 솔레노이드 발브예요. 이 발브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솔레노이드로 작동을 시켜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제어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레귤레이터는 최초의 압력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뽑아서 황색 띠가 보이는 상태로 놓고 돌리면 에어를 더 공급을 하거나 줄이거나 하실 수 있어요. 자, 감속기는 90대 1을 사용을 했고요. 저희 회사의 주문형 특수한 모터로 보시면 됩니다. 이 진출입 모터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위쪽 부분에는 마이크로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동작을 하는, 그 실링하는 위치이기도 한 그런 스위치예요. 굉장히 중요한 스위치죠. 이 스위치는 건드리시거나 할 때는 반드시 에어를 빼서 위아래 몰드의 위치가 맞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0.5mm 편차를 뒀어요. 칼날을. 대부분 뭐 많게는 5mm까지도 편차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뚜껑이 협소하다고 해서 보기도 흉하다고 해서 1mm 이내 0.5mm를 지금 칼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져도 용기를 칼날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칼날이 손상될 거고요. 그러면 위에 몰드를 통째로 떼서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랫몰드, 아랫부분의 스위치는 몰드가, 아랫몰드가 밖으로 나와 있을 때 그때 터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몰드가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 자, 밑에를 보시면은 잭업 장치의 기능을 얘가 해줍니다. 양쪽 사이드에 자, 이렇게 가이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물론 높이도 조절을 임의로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센서는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감도를 바짝 짧게 해놓은 이유가 이렇게 물건이 들어갔을 때만 감지되게끔 해놨어요. 이만큼 멀게 되면, 이만큼 먼 위치에서 감지를 하게 되면 오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감지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요만큼 들어가야만 작동이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편하시다면 오른쪽 센서의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하얀색 눈금이 있어요. 요거를 오른쪽으로 아주 살짝씩만 돌려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몰드를 제거를 하실 때, 자, 청소를 하실 때 물에 담가 놓으셔야 될 때, 그때는 청소를 위해 요만큼, 요 윗선까지 물에 담가 주셔야 해요. 여기 그 6mm 육각 렌치 볼트 10mm 스패너를 사용해서 2개를 풀어 주시고, 물론 전원은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커넥터 하나, 요거 2개 젖혀 주시면 이게 빠져요, 전기는. 그러고 나서 이건 그냥 쑥 빠집니다. 좀 무게가 있으니까 빼서 요만큼 물에 담가 주시면, 요만큼 선까지, 윗선까지 담가 주시면 칼날에 이제 치석 끼듯 이제 이물질 낀 것들이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래야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아랫 몰드는 역시 이것도 청소는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또 있네요. 이 부분 청소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용기가 편차가 조금 있기도 하고 또 몰드도 편차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 세트 금형이 아니기 때문에 용기 부분이 살짝 깨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접착 부분이 워낙에, 자, 보시면 녹은 거죠. 시링 타임 좀 줄이셔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녹아서 형태가 조금 늘어나서 커져 버리는 거죠. 이런 형태 나오니까 이거 청소해 주셔야 될 거고요. 밑에 몰드 청소는 시링 타임 줄이는 거요. P3을 뭐 1.5초까지도 줄일 수 있어요. 한번 상품은 봐야 되겠지만요. 자, 2.5초에서 1초를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움직이는 베어링이 있는 부분, 잭업 장치의 그 상하 부분, 그 다음에 옆에 잭업 장치의 레일 부분, 이렇게 다 그리스 쳐 주셔야 됩니다. 양쪽으로 이 부분 그리스 다 쳐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서 다 작업을 해서 나가는데, 세척은 참 말씀을 마저 드리면, 세척은 이걸 떼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4개 고정된 4개, 셋, 4개 풀어서 물에 담그거나 해서 세척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특별히 저기한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식품이 아니니까 물수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깨끗이 닦아주고 말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로 뭐 물이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그리스를 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은, 자, 기계 한번 꺼 주시겠어요? 기계를 끄면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관절이 있어요. 근데 여기 로드 앤드 베어링이 양쪽으로 다 붙어 있거든요. 하나, 2개가 잘만인데요. 잘만 건데
이 부분에도 그리스 건을 사용해서 이 속에다가 밀어서 이쪽으로 그리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저희가 다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데, 나중에 그 부분 그리스 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시링할 때 보이는 이런 부분들, 위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그리스를 쳐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치냐 그리스를. 뒷뚜껑 여시고 여기 보시면 아까 솔레노이드 발브 있어요. 이 발브를 눌러서 옆으로 돌려놓게 되면, 이렇게 눌러서 옆으로 돌리게 되면 이 실링한 상태로 멈추게 돼요. 자, 온도를 끄셔야 되겠죠. 계속해서 열이 나니까. 그럴 작업을 할 때는 전기 끄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을 누군가 하신다 그러면 한번 연락을 주세요, 미리. 그러면 그 작업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부 모터는 속도가 90대 1이고요. 요것도 역시 90대 1 필름 감는 모터는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 상태로 에어를 저희가 한번 빼볼게요. 에어를 빼면 이렇게 몰드가 내려가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라인과 이 라인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센터로 맞춰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앞뒤. 이 앞뒤에 해당되는 부분은 역시 이 스위치를 좌우로 움직이면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좌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연결된 레일 부분이 있어요. 아랫부분. 위쪽 말고 아랫부분이 이렇게 두 부분의 속에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속의 부분을 살짝 풀어서 조금씩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워낙에 저희가 꽉 조여놨기 때문에 풀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고무망치, 탄탄한 망치 같은 걸로, 많이 혹시라도 틀어진다면 말이죠, 이 부분을 퉁퉁 치면 이게 좀 바로 잡아질 수 있고요. 자,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오차가 거의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도 역시 조여져 있지만 강력하게 밑에 조여진 볼트의 유격이 조금은 있어요. 0.5mm 정도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풀어서 살짝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절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워낙에 웬만해서는 그걸 조절하는 방법을 아예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 기계는 오차가 없어요. 0.5mm예요. 칼날 오차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감안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계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